이번 시간에는 스타티스틱스란 단어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생활 속의 통계학을 어떻게 공부해 나갈 것인지 강의 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티스틱스란 단어는 제가 방금 이렇게 발음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TIS 중에 I에 소위 스트레스가 붙어 있습니다. 강세 포인트 여기 있습니다. 스타티스틱스라고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 쓰임새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단수로 쓰였을 때는 통계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나타냅니다. 복수로 쓰였을 때는 당연히 이 스타티스틱이란 단어의 복수로 쓰이고 스타티스틱이란 단어의 복수라는 뜻이 되고, 이때는 우리가 통계 숫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스타티스틱스처럼 이 ICS로 끝나는 단어들 중에 학문 분야를 뜻하는 것들이 제법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 한번 봅시다. 피직스 뭐죠? 물리학, 그죠? 여러분들 혹시 썩 좋아하지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mathematics 뭐죠? 수학. 그다음 economics 뭡니까? 경제학.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는 학문 분야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수로 쓰인 그런 같은 용례가 되겠는데, 그 스타티스틱스가 이제 복수로 쓰였을 때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스타티스틱의 복수라고 얘기를 했죠. 스타티스틱의 복수라고 그랬는데, 그럼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피직, 그다음에 매스매틱, 이코노믹 이렇게 자른 경우가 있나요? 없죠? 이런 데는 그냥 이렇게 말을 쓰고 싶을 때는 피지컬, 그다음 매스매티컬, 그다음에 이코노미컬 해서 형용사로 이제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스타티스틱스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였을 때하고 복수로 쓰였을 때 각각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른 의미로 뜻이 달라진 것을 직접 한번 용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숫자로 쓰였을 때의 예를 1948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에 어떤 신문 기사를 하나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이름은 이게 이제 어떤 신문이냐면은 스크랜튼 트리뷴입니다. 이거 한글로 쓰니까 좀 그런데, 스크랜튼 트리뷴은 신문이 지금도 나오는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였으니까 당시에 이제 후보들이 있었을 텐데, 후보들 이름은 여러분들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누구가 나왔었냐면은 해리 트루만, 바로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주당이고, 한쪽에는 토머스 듀이, 어느 당? 공화당이 되겠죠. 지금 이제 부시와 같은 이 두 사람이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 로우퍼, 크로슬리 이런 지금도 활약을 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갤럽, 로우퍼, 크로슬리 이런 세 여론조사 기관이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공신력을 갖고 있다고들 이제 생각을 했는데, 모두 다 이제 듀이의 우세를 접치고 있었습니다. 듀이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이 세 번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다 일제히 듀이를 찍으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스크랜턴 트리뷴에서 Dewey as good as. as good as는 뭐죠? 뭐뭐나 마찬가지다. 그죠? 무엇과 마찬가지. 그래서 즉 듀이가 elected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했더니 statistics convince 로우퍼. 자, 로우퍼가 바로 여기 방금 얘기한 이제 여론조사 기관 로우퍼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온 이 스타티스틱스가 이 통계학이냐? 아니면 통계 숫자냐 이거죠. 자, 그럼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뒤에 convince가 어떻게 돼 있죠? convince입니까? convince입니까? 여기 제가 다시 한번 표시해 드리면은 단어가 복수죠. 여기 요거 자체가 이제 복수형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이 스타티스틱스가 여기서는 복수를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의 스타티스틱스는 통계 숫자로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죠. 통계 숫자를 보고 이제 로퍼가 확신을 하게 됐다. 이 통계 숫자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제 여론조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죠. 선거 여론조사 결과죠. 결과로 나타난 지지율 차이를 보고서 로퍼가 듀이가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신문 기사에다 실은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듀이가 아주 압도적으로 우세하더라. 그래서 듀이가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기사를 낸 겁니다. 근데 결국 이 기사는 결국 이제 오보가 되고 트루먼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와는 이제 다른 신문이지만 대석 특필 일단 이제 끝 제목은 이렇습니다. 듀이 defeats 트루먼이라는 대서특필한 거죠. 아주 커다란 그 신문을 이제 거꾸로 흔들면서 내가 왜 졌냐, 내가 하면서 아주 파한데서 하고 있는 트루먼이 기뻐하는 모습이 옛날 이제 라이프지에 아주 실린 걸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은 그 이후로도 여론조사가 좀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한 후보들이 항상 들고 다니는 사진이 되었습니다. 이 1948년이란 한 해는 선거 발달사에서 특히 이제 여론조사 발달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 계기가 됐던 한 해입니다. 특히 표본 추출 방법에 있어서 이 할당법이란 원시적인 도구가 확률적 추출 방법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선거 여론조사의 발달이라는 그 챕터에서 이제 다시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스타티스틱스라는 단어가 통계 숫자라는 의미로 쓰인 그런 경우였습니다. 통계학이라고 우리가 쓰이는 것은 여기 있죠. 통계학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단수로 쓰였을 때 통계학은 굳이 멀리 가지 말고요. 우리 한국 통계학회 홈페이지 같은 데를 찾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세요. 월드와이드 앱, 그다음에 kss.or.kr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 보시면 한국 통계학회 홈페이지니까 들여다보시고, 자, KSS는 Korean Statistical Society의 준말입니다. 뭐 여기 굳이 다 써놓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이 좀 그렇게 좀 빈약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다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그 미국 통계학회 홈페이지가 상당히 충실합니다. 미국 통계학회는 여기 지금 써드린 것처럼 ASA,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이렇게 됩니다.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인데 여기 써있기는 AMStat, American Statistician. 이게 여기서 발간하는 그 매거진, 그 저널이 이제 American Statistician이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그걸 따서 worldwideweb.mstat.org 이게 ASA의 홈페이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통계학을 소위 이제 그 만들었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통계학을 학문으로서 정립시켜준 가장 주요한 인물이 누구냐는 이게 R.A. 피셔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할 때 똑같은 로널드
뭐 A야 뭐 중요한 거 없겠습니다. 뭐 피셔 이렇게 되는 이렇게 1890년생이고 196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영국의 통계학자며 유전학자. 참 애매한데요. 그 우선 이 피셔 이전에는 누가 있었는가? 이제 통계학의 계보를 이제 한번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에서 치자면 이제 프랜시스 골튼을 제일 먼저 계보에 올려놓을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골튼 거는 이제 아직 안 찾아놨고, 골튼 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이제 그때 제가 페이지를 찾아드리도록 하고, 골튼의 제자로 이 칼 피어슨이 있습니다. 칼 피어슨인데 어떻게 영국 저쪽 사람들은 대개 C로 된 칼을 쓰는데, 이 사람은 왜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그 칼을 이제 K자로 썼을까? 이제 궁금할 텐데, 이제 그 양반이 칼 마크스를 그렇게 존경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칼은 이제 K자로 이제 썼다고. 그 다음 이제 피어슨의 제자가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이제 피셔가 됩니다. 1890년 런던, 1962년 호주의 아들레이드 대학에 가 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여기 써놓은 것처럼 통계학자이자 유전학자 이렇게 써놨는데, 통계학자들은 피셔를 통계학자라고 주장하고 유전학자들은 또 피셔를 유전학자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여기서 잠깐 보신 것처럼 바이올로지 쪽, 특히 그 중에서도 유전학에 관심을 가진 이 골튼, 피어슨 이 두 양반을 스승으로 두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유전학이 상당히 첨단 분야였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피셔가 이제 유전학에도 상당히 이제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증거가 이제 저서로 남아 있는데 이제 책 제목이 뭐냐면은 Genetical Theory of Natural Selection입니다. 우리말로 굳이 이제 번역한다면 이 내추럴 셀렉션은 이제 자연 도태, 그다음에 지네티컬 시오리는 유전 이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 도태의 유전학적 이론, 유전적 이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역시 내추럴 셀렉션은 아까 말씀드린 골튼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게, 골튼의 사촌이 바로 다윈입니다. 다윈이기 때문에 찰스 다윈이요. 다윈 집안은 또 유명한 석학들이 많이 있죠. 다윈하고 이제 골튼이 서로 사촌간이기 때문이라기보다 뭐 골튼이 다윈에 대한 연구를 많이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이 진화론하고 멘델의 유전 이론 간에 생기는 모순이라고 할까요? 뭐 모순이 아닌데, 그러니까 두 이론이 당시 사람들한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제 통계학적으로 아주 잘 설명한 그런 업적을 갖고 있습니다. 통계 쪽에서도 이제 통계학자 입장에서는 이제 주요 업적을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책 제목, 1925년도에 이제出판이 발행되고 1970년에도 14판. 자, 아까 62년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70년도에 또 책을 쓰냐 하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70년에 6호를 이제 정리해 가지고서 또 책으로 낸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첫 글자씩들만 따가지고 SMRW라고 하는, 자, 이게 리서치 워커스는 이제 뭐 연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통계적 방법론, 연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통계적 방법론,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중에 바이블. 그 다음에 이제 1937년에 또 실험 기획하는 사람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디자인 업 익스페리먼트라는 책을 출판하고, 그 다음에 1956년에는 여기다 제가 이렇게 그냥 써놓을게요. SMSI 그냥 침략을 하세요. Statistical Methods for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Statistical Methods and Scientific Inference. 요건 이제 과학적 추론입니다. 통계적 방법과 과학적 추론. 엄청나게 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두 책은 상당히 그 위에 언급한 두 책은 상당히 좋았는데 세 번째 책은 제가 주로 이제 그 자기 전에 잠이 아주 안 오면은 그 책을 조금 펴면은 금방 잠이 옵니다. 제가 굳이 피셔를 통계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통계학을 이제 정립한 사람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 근거는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피셔가 탄생한 지 100년이면 언제입니까? 1990년이죠. 1990년 피셔 탄생 100주년이 되는 1990년도에 그 당시에 저명한 통계학자들이 모여서 통계학사, 통계학이 발달하는 과정에 소위 분수령이 될 만한 브레이크스루죠. Breakthroughs in Statistics라는 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자, 도대체 통계학이 발달해 오는 과정에 이런 분수령을 이룬 업적들이 뭐냐? 그래서 처음에는 당초에는 이제 책 한 권으로 내려고 했었는데 이게 그 요청이 이 사람 이 업적도 중요하고 이 업적을 하다 보니까 그 두 권의 볼륨으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제 그 업적이 이제 거기 이제 대표적인 것이라고 통계학의 분수령을 이뤘다고 이제 쭉 나왔는데 그 중에 그 업적이 두 가지가 실린 사람은 이 피셔 딱 한 명입니다. 그 두 가지 업적 중 하나가 바로 책입니다. 또 책이 거기 선정이 된 사람은 또 역시 피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이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가 나오는데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가 나오기 직전에 그 실험계획에 관해서 아주 말로 잘 평한 책이 이거 논문 한 편이 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실려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업적은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만한 그런 아주 뛰어난 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두 업적으로 인해서 피셔를 통계학의 대표 주자로 꼽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바이블이라고 제가 지켜 세운 이 Statistical Methods for Research Workers의 서문에서 피셔가 이 통계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학은 뭐 하는 학문이냐? 하고서는 통계학의 연구 대상이 뭐다 하는 걸 갖다 설명을 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이제 population, 인구 아닙니다. 이거 우리는 이걸 모집단이라고 번역합니다. 모집단. 그리고 이 모자가 들어있다는 것은 결국 뭘 이미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거냐면은 표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표본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그 표본을 의식하고서 popul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셔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통계학이라는 학문을 모집단의 한 부분인 이 표본을 이용해서 그 전체 더 커다란 모집단의 성질을 추론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앞에서 책 이름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뒤에 이제 추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과학적 추론, 즉 표본에서부터 모집단을 추론하는 학문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의 첫 번째 연구 대상이 바로 이 population인 겁니다. 모집단.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모아 놓았다면 통계학에서는 그 사람들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잴 수 있는 측정치들의 관심이 갑니다. 키, 시력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한 키, 시력 등 모집단의 특성들을 우리는 이제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이 파라미터들과 모집단의 수리적 모형을 세우는 그러한 문제들이 통계학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문제들이겠습니다. 근데 모집단에 속해 있는 이 값들이 다 똑같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이 바로 두 번째 베리에이션입니다. 변화죠. 변동, 변분. 학술 용어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변분 이렇게 그 용어를 정해놨는데 이게 그 바로 모집단을 연구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모집단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파라미터들, 예로서 이제 평균이나 이런 것들이 관찰치하고 차이가 나는 현상을 바로 이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요약하는 척도로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표준 편차, 사분위수 범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차이를 이 베리에이션의 크기를 나타내주는 그런 통계량들이 되겠습니다. 이같이 이제 모집단을 나타내는 평균, 그 다음에 변분을 나타내는 표준 편차 같은 것들로 방대한 자료를 축약하는 연구, 즉 정보 손실은 없이
그 자료들을 축약하는 방법들, 즉 이게 바로 Methods of Reduction of Data입니다. Methods of Reduction of Data. 자료 축약 방법에 대한 연구, 그 세 가지가 그 어떤 관찰된 자료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얘기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료 축약 방법에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론 통계학이죠. 통계학의 이론을 정립하는데 이론 통계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존립 근거가 됩니다. 이론 통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이제 순차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모형 설정 문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집단에 관한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다음 모형 설정 스페시피케이션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집단을 특징 짓는 그런 파라미터들, 모수라는 게 있는데요. 파라미터. 이걸 우리가 한자 이제 모수라고 용어를 번역했는데 이 모의 모자가 역시 아까 나온 모집단의 모자를 의미합니다. 모집단을 특징 짓는 그런 값들 이런 얘기가 되죠. 이걸 바로 이제 표본을 이용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추정하는 방법 문제, 추정하는 문제가 바로 그래서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이 표본을 이런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뽑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차이가 있는 베리에이션의 크기를 나타내주는 양으로서 우리가 이제 표준 오차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정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터라고 그러죠. 그 에스티메이터들은 어떤 변분, 어떤 정도의 크기 변화를 가져오느냐를 연구한 것이 바로 추정량의 분포에 관한 문제입니다. 디스트리뷰션은 이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즉 표본 분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모형 설정의 문제, 추정의 문제, 그다음에 분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론 통계에서 이제 다뤄야 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